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춘석 전 의원이 민주당 익산갑 경선에서 현역 김수웅 의원을 제치고 승리해 공천을 확정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익산갑 총선 본선 구도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진보당 후보 간 3파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새만금 방조제 공사 이후 어민들에게 준 한시 어업면허 연장이 불투명하게 돼 어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수부가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한정면허 유효기간 연장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산시는 법제처에 어업면허 연장 여부에 대한 유권 해석을 요청했습니다. 익산시의원의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에서 찬반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모현시립도서관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 찬성 측은 의정활동비가 수년 동안 인상되지 않아 월 150만 원으로 인상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반대 측은 지역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급격한 인상은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2일 목요일 종합뉴스입니다. 민주당 익산갑 경선에서 이춘석 예비후보가 김수웅 의원을 제치고 승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익산갑 총선의 본선 구도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과 민주당, 진보당의 본선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정우 기자입니다. 민주당 익산갑 경선에서 이춘석 예비후보가 승리했습니다. 4년 만에 이뤄진 리턴매치에서 재선 도전에 나선 김수웅 의원을 물리쳤습니다. 이 예비후보는 도내 10개 선거구 가운데 첫 번째 민주당 후보가 됐습니다. 익산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부족한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 3선 동안에 잘못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깨달았고, 민주당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득표 상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이 예비후보가 내세운 중진 의원 필요성과 인물론이 유권자 표심 공략에 주요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예비후보는 앞으로 총선 승리를 위해 조직력 결집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중앙무대에 올라가면 우리 익산의 목, 전라북도 목소리를 반드시 챙기고, 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에 사실은 국민의 삶들이 피폐해졌습니다. 민생을 챙기고 이 검찰 독재를 저지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하겠다. 민주당 본선 주자가 결정되면서 다른 정당의 경쟁 후보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본선 후보로 김민서 전 익산시의원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김 전 시의원은 선거 조직을 구성하고 오는 29일 출마를 선언할 계획입니다. 진보당은 정권희 예비후보가 모현동에 선거사무소를 가동하며 표밭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진보당은 도내에서 2명의 후보자만 내세운 상태로 본선 경쟁력 확보에 전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은 신당 출마 입시자로 거론됐지만 비례대표의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석현 씨가 새로운 미래를 타고 들어왔는데 아마 계획적으로 이춘석 예비후보가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하면서 윤곽을 드러낸 익산갑 본선 구도. 4선 의원 탄생을 노리는 민주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국민의힘과 진보당의 본선 구도가 전망됩니다. KCN 최정우입니다. 전권희 진보당 익산갑 예비후보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공약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전 예비후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대출이자 탕감 등 채무 조정을 위해 초과 이윤세 도입과 서민부채 탕감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지역 공공은행을 설립해 저금리 정책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사회보험료 지원을 강화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종합지원센터 설립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주당 김의겸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고 거듭 약속하고 나섰습니다. 김의겸 예비후보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데 이어 어제 SNS를 통해 시민들끼리 불화를 일으키는 용어를 자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도를 넘는 소란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끼친다면 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말을 하기에는 스스로 부끄럽기 짝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선 결과에 승복해 원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군산 시민을 위한 원팀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군산에 대형 실내 수영장을 짓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신 예비 후보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월명 수영장이 오랜 시간이 지나 안전성이 떨어지고 시설이 노후화되었다며 이같이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연령대의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복합 수영시설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학생과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권역별 학교 수영장 신축과 증축 계획도 내놨습니다. 총선이 50일도 채 남지 않았지만 선거구 획정은 아직도 감감무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은 획정이 안대로 서울과 전북에서 한 석씩 줄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부산에서 한 석을 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안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 올릴 계획이지만 무산될 경우 역대 가장 늦은 선거구 획정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수록 10석을 지켜야 하는 전북은 불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만금 방조제 공사 이후 어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어업 허가를 내줬습니다. 이에 따라 1년에서 5년 단위로 군산시가 연장을 승인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해수부가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한정 면허 유효기간 연장이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어민들의 생계가 불투명해졌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물이 빠져나간 군산의 한 바닷가. 어민들이 갯벌에서 바지락 캐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정부가 새만금 방조제 공사를 시작한 이후 어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면허를 내주면서 30년 넘게 어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촌계에 발급된 한정어업 면허는 130건, 이 가운데 마을어업은 54건, 김과 폐류 양식은 65건이 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한정어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수산업법과 양식산업발전법에 대한 법령 해석이 다르면서 해수부와 군산시가 입장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산시에서 시장님이 연장을 해주고 연장이 그 면허 처분이 되는 건데 재개발을 하게 되면 해양수산부 장관이 허락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 면허가 유지가 될지 안 될지 저희 어민들은 이게 굉장히 불투명하고 불안하지 않습니까? 해수부는 지난 2020년 시행된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한정면허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군산시는 수산업법에 유효기간 사항이 명시돼 있지 않고 지금까지 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해 어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며 어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50% 이상이 김양식 군산시 관내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 그 양식장입니다. 그거를 기간 만료되면 다 죽이란 얘기 아닙니까? 가뜩이나 이 어장도 축소되고 고기도 없고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제도적으로 자꾸 이렇게 규제를 하면은 누가 어업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때문에 군산시는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한 상태. 다음 달이면 결정되는 한정어업 면허 연장 여부에 따라 어민들의 어업 유지 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새만금 산업단지가 추가로 확보될 전망입니다. 김경환 새만금 개발청장은 오늘 도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현재까지 확보된 산업단지 면적은 새만금 전체 면적의 9.9%에 불과하다며 제2산업단지 부지를 물색해 매립부터 개발까지 속도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새만금 산업단지에는 2차 전지 용수와 폐수가 드나드는 공동 관로를 설치하고 올해부터 근로자 통근버스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이 학력 인구 감소에 대응해 학교 통폐합을 추가로 추진합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19곳과 중학교 3곳이며 군산이 4곳으로 가장 많습니다. 지난해 통폐합 대상은 전교생 9명 이하 학교였지만 올해는 한 개면에 전교생 20명 이하인 초등학교 2곳을 포함했습니다. 학교 통폐합은 지역사회 의견 수렴과 학부모 의결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입니다. 군산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과 한도가 확대됩니다. 군산시는 기존 항목에 강도 상해 사망과 상해 후유 장애를 추가해 총 24개 항목을 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연재해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8개 항목의 지원 한도를 기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확대합니다. 한편 시는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간 상해 사고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151건의 진단 위로금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익산 봄과 로라의 치유농장이 올해 농촌 돌봄농장에 선정됐습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 돌봄 서비스 활성화 지원 공모에 익산 봄과 로라의 치유농장, 진안 농업회사 법인 자연맘 등 도내 농장 4곳이 추가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농장은 5년간 평가를 통해 활동 운영비, 시설비 등 3억여 원을 지원받습니다. 한편 농촌 돌봄 농장은 장애인과 홀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돌봄과 고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회현면 신청사가 지난 19일 임시 개청하고 민원실 가동에 나섰습니다. 회현면은 아직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행정 환경 제공을 위해 1층 민원실에 한해 준공전 사용 승인을 얻고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사는 작년 12월 1차 건축 토목 공사를 완료한 상태며 오는 7월 중 청사 내외부 마무리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익산시가 다문화 가정의 모국 방문비를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시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최근 2년 동안 모국을 방문하지 않은 다문화 가정입니다. 시는 해외여행 결격 사유, 가정 형편,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10개 가정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선정 가정에게는 왕복 항공료, 여행자 보험료 등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비 신청은 다음 달 15일까지 익산시 가족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익산시 의원의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가 오늘 모현 시립도서관에서 열렸습니다. 익산시의회 의정활동비를 기존 월 110만 원에서 월 15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에 대해 시민들의 찬성과 반대 의견이 오갔는데요. 익산시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2차 회의를 통해 시의회 의정활동비 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김은서 기자입니다. 익산시의회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가 22일 모현 시립도서관에서 열렸습니다. 익산시의회 의정활동비를 기존 월 110만 원에서 월 15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에 대해 시민들의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오갔습니다. 찬성 측은 의정활동비가 지난 2003년 이후 110만 원에 머무른 만큼 의정활동비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의회 청렴도 조사를 진행해 시민에게 공개해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물가 상승률만 보아도 의정활동비 인상에 많이 늦은 감이 있어 보입니다. 의정활동비 인상된 후에는 익산시의회 청렴도 조사를 하여 익산 시민께 공개해주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바라며 반대 측은 익산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만큼 복지나 인프라 구축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 인상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의정활동비의 일시적인 인상은 익산시의 재정 여건, 지역 주민의 정서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연도별, 단계별 인상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익산시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2차 회의를 열고 최종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KCN 김은서입니다. 익산 여산면 길가에서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숨지게 한 70대 A씨가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익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오늘 오전 8시 40분쯤 익산시 여산면 길가에서 한 남성이 여성을 폭행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여성은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아내를 폭행하고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A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군산 주한미군 F-16 전투기의 연료통 2개가 새만금 해상에 떨어졌습니다.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은 오늘 오전 10시쯤 F-16 전투기가 비행 중에 응급 상황이 발생해 연료통을 해상에 떨어뜨렸다고 밝혔습니다. 미 공군은 연료통을 모두 회수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월명 수영장이 정밀 안전점검 결과 2등급으로 나와 폐쇄됩니다. 군산시는 월명 수영장의 전체 보강 공사 후에도 운영을 재개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 소견이라고 전했습니다. 월명 수영장은 지난 1993년 준공 이후 염소와 습기 등으로 지난해 5월 콘크리트 조각물 낙하 사고가 발생해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군산시는 내년 상반기 예정인 서군산 복합체육센터 개관을 올 연말까지 최대한 앞당길 방침입니다.
익산시가 무주택 청년의 임차료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시는 지역 내 무주택 청년에게 연 최대 24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2차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익산시에 거주하는 19세부터 34세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서 부모와 별도 거주해야 합니다. 또 1차 신청과 달리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 사항으로 추가됐습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며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익산시가 친환경 차량 대중화를 위해 수소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시는 53억 원을 투입해 한 대당 3,450만 원씩 총 155대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개인이나 법인, 단체며 대상별로 한 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는 자동차 출고 등록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예산 소진 시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내에서 발생하는 항만 수출입 물동량의 군산항 이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해수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도내 전체 수출 1,900여 업체의 40.6%인 4,400여 업체가 부산항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군산항은 2.9%인 316업체에 불과했습니다. 또 수입은 14,700여 업체 가운데 전체의 37.1%가 포항 신항을 이용했고 군산항은 3.4%인 508개 업체만이 이용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논문 조작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숨진 도내 한 대학교 교수의 유족과 제자들이 강압 수사로 인해 고인이 사망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A 교수의 아내와 제자들은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짜인 틀에 맞춰 남편을 사지로 내몰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찰이 위법한 수사 방식으로 피의자 인권을 유린했다고도 주장하며 이 사건은 경찰이 한 사람을 죽이려고 강압 수사를 통해 만든 결과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1년 9월 논문 조작 의혹이 불거진 이후 경찰 수사를 받아온 A 교수는 거듭 고의성이 없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지난달 A 교수를 구속하는 등 최근까지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어진박물관과 강암서예관, 전주공예품전시관 등 전주 한옥마을 내 문화관광시설들이 새 단장을 합니다. 지난해 중축공사가 마무리된 어진박물관은 현재 내부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며 서예전시관인 강암서예관은 지하 수장고를 지상으로 옮기고 노후화된 내부를 리모델링합니다. 시는 또 18억 원을 들여 국기 및 도 지정문화재 21건을 보수 정비하고 목조문화재를 대상으로 재난방지 시설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진안군이 올해도 관광지에서 야외 결혼식을 올리는 신혼부부에게 최대 250만 원 상당을 지원합니다. 결혼식은 마이산 산약초타운 잔디광장을 비롯한 지역 관광지를 선정해 진행할 수 있으며 군은 4월까지 3쌍의 신혼부부를 신청받습니다. 신청하는 예비부부는 피로연으로 관내 음식점을 이용해야 하며 결혼식 후 블로그나 SNS에 올리면 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은서입니다. 익산 서부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개관을 앞두고 다음 달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지원센터는 4억 1,700만 원이 투입돼 푸른솔 커뮤니티센터 건물 3층과 4층에 건강키움실, 어린이 건강체험관, 운동장비 등이 마련됐습니다. 이와 함께 생애 주기별 프로그램과 주민주도형 건강동아리, 만성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 등 8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지원센터는 다음 달 18일부터 2주간 시범 운영을 진행한 이후 오는 4월에 정식으로 문을 열 예정입니다. 익산 반갑 시티투어가 오는 3월 말까지 운영됩니다. 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여행 가는 달 캠페인에 맞춰 고백 익산 시티투어를 운영합니다. 시티투어는 익산역에서 출발해 원불교 총부, 보석박물관 등을 방문하며 기존 3만 원에서 15,000원으로 50% 할인됩니다. 익산의 육군부사관학교가 올해 첫 임관식을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87명의 신임 부사관이 탄생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상은 김정현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상은 정지원 하사가 받았습니다.
특히 박상주 하사는 참전 유공자 후손이며 남매가 현역 하사관으로 복무하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장에 전현철 군산지청장이 임명됐습니다. 전직 청장은 익산 낭산면 출신으로 이리고와 원광대를 나왔습니다. 한편 전 이후송 익산지청장은 안양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반려동물 축제 댕스티벌이 다음 달 9일 익산 다송 무지개 매화마을에서 열립니다. 축제에는 패티캣 문화교실, 펫용품 만들기, 반려견이 함께하는 사진관, 플리마켓 등이 진행됩니다. 또 오는 27일까지 온라인으로 설문조사와 SNS 이벤트를 진행해 20명에게 반려용품 랜덤박스를 제공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이구회가 다이로운 밥차에 성금 3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구회는 익산시 30여 개 기관단체장 모임으로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기부 의지를 모아 이번 성금을 마련했는데요. 지난해에는 수해복구 성금 500만 원을 기탁한 바 있습니다. 조촌동 소재 그랑시엘 2차 어린이집이 조촌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웃돕기 성금 25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기탁된 성금은 원아, 학부모, 교사들이 설 명절을 맞아 한마음 한뜻으로 모아 마련됐는데요. 조촌동은 전달받은 성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 저소득 취약계층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흐린 가운데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어 쌀쌀하겠습니다.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출발해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흐린 가운데 최고 기온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흐리며 최고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 사이로 일며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